제일동포 밀집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개인적 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제일동포 밀집 지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 내용은 제일동포가 집단으로 거주한 일본 내 지역 분포와 그곳에서의 커뮤니티 형성의 실상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의 일상생활 양상을 학습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제일동포가 밀집해서 거주한 주요 지역을 설명할 수 있다. 코리아타운 커뮤니티의 형성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속에서의 삶의 양태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 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개인적 체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1990년 스시마의 한 마을에서의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1990년 스시마에 제가 가서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가가지고 1월까지 약 보름 정도 동안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라고 해봐야 이제 지금 이제 스시마 섬이 보이고 있는데, 이 스시마 섬의 북쪽 바로 이곳입니다. 이 스시마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그 상현군, 하현군 해서 가미야가타, 시모야가타로 이렇게 나누는데, 남쪽에는 이즈하라가 중심이 되고 이 이즈하라에 그 스시마 공항도 있습니다. 이즈하라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하라가 중심이고, 북쪽의 경우에는 히다가츠가 나름대로 이제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미세한 선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이제 거제도가 보이고 그러는데요. 이제 바로 옆이 이제 그 부산이죠.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이 스시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바로 요 선이 하나 있고요. 또 이쪽으로 하나 선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해로로 이 이즈하라에서 하카타, 후쿠오카죠. 후쿠오카로 가는 배가 있고, 이 히다가츠에서 하카타로 가는 배가 있고, 후쿠오카로 가는 배가 있고, 여기서 부산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통의 이제 답니다. 이런 그 스시마에서의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그 히다가츠라고 하는 곳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름 가까이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 연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스시마에 계시는 그 일본인분 집에 홈스테이를 했던 건데, 그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큰아들과 큰며느리, 그리고 큰아들의 그 4명의 그 자녀, 3남 1녀의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한 3살 정도 되는 그 막내가 있었고,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상당히 유복한, 또 행복한 그런 아주 그 평범한 일본인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 스시마라고 하는 곳이 나가사키현 소속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나가사키현 스시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방금 그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스시마로 연결되는 그 부분, 그게 이제 스시마의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생활권이 나가사키 쪽하고 연결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비행기로 후쿠오카로 연결되거나 배편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즈하라에서 하카타, 히다가츠에서 하카타로 후쿠오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나가사키보다는 후쿠오카에 더 가깝고, 그래서
이 쓰시마에 사시는 분들이 나가사키하고 생활권이 일치를 하는데 왜 자기들의 그 행정구역상 소속이 나가사키 현으로 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방금 배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과 쓰시마를 연결하는 배가 있고 그 하카타와 히다가츠, 하카타와 이즈하라를 연결하는 배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 홈스테이를 할 때 그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에 이제 재학 중인 그런 상태에서 그 제가 소속하고 있던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학교에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를 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한국인이 아니고 이제 일본인이 주인인 곳에 홈스테이를 하게 됐기 때문에 대학원생이고 이제 일반 보통이 학부 학생들인데 대학원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왠지 모르게 이제 처음 가는 집이고 그래서 이제 정장 차림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정장 차림을 하고서 이제 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 이제 와이셔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탁물로 내놓으라 해서 내놨더니 그것을 세탁소에다가 그 집에 세탁기를 돌리지 않고 제 옷을 이 와이셔츠는 이제 또 데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세탁소에 이제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탁소 주인께서 세탁을 하고 이제 이제 다림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1990년 요 시기가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토 대학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탁소 경영자하고 그 히다가츠라고 하는 이 쓰시마가 원래 작은 섬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북쪽의 거의 끝터리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물론 그 부산하고 하카다 쪽으로 이 여객선이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큰 어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도 빠찡코를 경영하는 분 또는 세탁소를 경영하는 분 등 제일동포들이 이제 그 몇 분 사셨어요. 그런데 이 제일동포 가운데 그 한 분이 바로 이제 세탁소 경영자가 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아주머니께서. 그러면서 조선인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토대학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희 집 주인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니까 이 그 도쿄대 교토대 이제 일본에서도 그 이렇게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인데 한국인인 제가 이제 거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탁소 경영하시는 분이 한마디 하십니다. 조선인은 땡땡땡이 좋으니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땡땡땡이 바로 대가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직접 하셨는데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그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보통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제일동포 분들이 그거를 이제 머리 대가리 이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셔서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당황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대가리가 좀 좋기는 하죠. 하면서 이제 대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제일동포하고 아마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마주한 제일동포 분이 바로 그 대가리가 좋다는 얘기를 하셨던 그 스시마의 그 제일동포 아주머니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만났던 분인데 지금도 간혹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체험은 1992년 교토 니시진의 한 병원에서 의 그 경험입니다. 이게 이제 1992년은 이제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니고 있던 대학하고 이제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하고 자매 결연을 맺게 되고 이 자매 결연의 그 성과로 한국의 제 이제 모교에서
교수님과 또 학교 직원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이 이제 몇 명이 와서 서로 이제 친선 교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의 OB라고 하는 그 졸업생이라고 하는 거를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이제 알고 저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불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모교의 그 후배들하고 또 일본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통역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한 학생이 갑자기 몸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봤더니 니시진 쪽에 여기가 이제 그 교토 고쇼라고 하는 곳이고 고쇼 바로 위에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도시샤 대학이 있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가면 거기가 이제 제가 다녔던 교토 대학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 고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 이 부분이 니시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시진 병원이 있고 그런 그 동네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에서 그 기모노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곳인데 이 섬유 산업 쪽에 상당히 많은 제일동포들이 관여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니시진에 제일동포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학생이 니시진 병원이었는지 이게 이제 니시진 병원인데요. 이 니시진 병원이었는지 다른 병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니시진에 있는 어떤 병원을 갔습니다. 아마도 니시진 병원이 아닐까 싶은데 그랬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한국어가 되고 간호사도 한국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상당수가 제일동포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입원했던 한 할머니가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입원하게 되고 처치를 해서 뭐 하루 만에 이제 퇴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보더니 나도 우리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말을 혼잣말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이 몸도 이게 이제 그걸 따라주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할머니들이 제가 그 일본에 가서 마주한 두 번째 제일동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 체험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세 번째가 1997년인가 98년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사카 텐노지의 YMCA에서 이제 체험을 한 것인데요. 오사카 텐노지가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긴테츠 오사카 아베노하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같은 그 긴테츠 여기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고베 그 오사카 YMCA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랭귀지 센터가 여기 있는데 제가 그 1996년경부터 이 아베노하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돈다바야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오타니 여자대학이 있는데 그 여자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나고 돌아올 때 오사카 YMCA 랭귀지 센터에서 일본 분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리키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기를 갔더니 그 수업이 있어서 갔더니 그 사무실에 있는 스텝이 잠깐 자기 좀 보자고 그러면서 한 한국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텐노지가 그 이쿠노구의 그 코리아타운 인근에 있는 그런 곳인데 저하고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신 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제일동포 3세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한국의 친척들이 있어서 그 친척들하고 그 상당히 좀 어눌하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이 간혹 가다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 왔는데, 자기도 한국어를 그렇게 자주 쓰지를 않으니까 한국어가 더 이상 늘지를 않고, 그런데 또 이 한국에 있는 친척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 도대체 이 말은 서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자기는 한국어를 이제 점점 좀 그 알아듣기가 어렵게 돼서 이제는 이 한국 친척하고 그 전화로 의사소통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질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유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일단은 알겠는데 일단 이거 좀 하나 해석을 해달라 하면서, 한국 친척이 전화를 할 때에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럼 들어가세요라고 이렇게 그 한국 친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게 우리도 이제 전화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전화할 때 보면 이제 끊기 전에 이제 끊는 인사로 들어가세요 하는 얘기들은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이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낯설었던 겁니다.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지? 거길 또 왜 들어가지? 들어가는 이유가 뭐지? 하는 게 너무 이제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건지 의미를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들어가라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이것만 우선 해결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 한국에서 이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말을 전화 걸 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전화할 때 이런 얘기들은 그다지 쓰지를 않았었던 그런 시기였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끊는 인사말이라고 하는 거를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으나, 이거를 이 일본어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오사카 텐노지에서의 한국인 3세 아주머니하고의 그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도, 이분은 이제 세 번째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동안 이제 제일동포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 왔지만, 그 중에 이제 그래서 한 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세 분의 어떤 제일동포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제 어렴풋이 느끼면서, 동시에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특히 오사카 텐노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한 곳에서 그 교토 니시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생활상은 도대체 어떤 측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살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